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어느 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하느냐가 걸려있는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조지아주를 방문해 마지막 유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북서부 달튼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야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지난 11월 3일 대선이 조작된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 상원 결선 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라면서 데이비드 퍼디우와 켈리 래플러 의원에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경 애틀란타의 터너필드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집회를 가진 바이든 후보는 조지아가 오소프와 워너크 후보를 워싱턴으로 보낸다면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품위와 명예를 회복시켜줄 $2,000짜리 체크가 보내질 것이라면서 상원을 공화당이 주도하면 이런 체크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내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공식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12명의 주 상원의원들이 여기에 서명했으며 그 수가 18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에폭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은 오늘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브랜던 비치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투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서 특히 풀턴 카운티에서는 투표용지와 투표 기계들을 포렌식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변호팀의 제나 앨리스 변호사도 어제 저스트 더 뉴스의 TV쇼 더 워터쿨러에 출연해 펜스 부통령이 1월 6일 투표 인증을 미루고 대신 어느 선거인단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을 해당 주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박병진 조지아주 북부지구 연방검사장이 사임한다고 법무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조지아주 북부 46개 카운티를 관할했던 박 검사장은 아직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여서 사임 배경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SNBC는 박 검사장의 사임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의 전화통화에서 아무도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당신은 절대 트럼프 편이 아닌 연방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이틀 뒤에 나왔다고 꼬집어 보도했습니다. 박병진 검사장이 돌연 사임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수석 보좌관을 따돌리고 외부에서 새로운 지검장을 지명한다고 정치 전문 매체 TPM이 보도했습니다. TPM에 따르면 새로 임명되는 지검장은 조지아 남부지방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바비 크리스틴 남부지검장이 될 예정입니다. TPM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랜 법무부 검사 경력을 가진 커트 어스킨을 무시하고 크리스틴에게 지검장 자리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지방검사장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해 임시로 사직했다가 다시 재임명되길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시기에는 1월 20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박병진 검사장이 사임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떠난다는 메모가 공개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내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미국인들이 선거 사기의 증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한다는 상하원 의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밀러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 후보를 위한 유세 현장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 선거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투표 비리에 대한 수백만 미국인들의 우려를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민의 일자리를 되찾아줬고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백신을 약속대로 출시했고 코로나 팬데믹 최전선에서 싸웠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호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는 조지아를 지키고 미국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셧다운 DC라는 좌익단체가 최초로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은 공화당의 조시 할리 상원의원 자택을 파손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브라이트바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할리 의원은 어젯밤 트위터에 안티파 쓰레기들이 DC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여행할 수 없는 내 아내와 갓 태어날 딸을 위협했다고 알리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위협했고 파손했고 문을 두드리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겠는데 나의 가족과 나는 좌파 폭력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셧다운 DC 시위대는 이날 헐리 의원 자택 잔디에서 그들의 시위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는데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공화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켈리 래플러 상원 의원은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한 유세 현장에서 내일로 예정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폭타임즈는 지금까지 25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세 행사에 앞서 래플러 의원은 성명을 내고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기반이며 미국 국민은 우리 선거 시스템과 그 결과에 100%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11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진행된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들의 우려를 함께 나누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래플러의 공개 성명은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3일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 전화통화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온갖 부정선거의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앰뷸런스 구조대원들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들을 LA 카운티 내 중환자실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심장이 멎고 소생 시도가 실패한다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국은 구급대원들에게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인 환자에게만 보조 산소를 투여하라는 등 산소 사용을 아끼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카운티 보건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저녁 현재 카운티 내 총 7,544개 성인 집중치료실 중 입원이 가능한 곳은 17개 뿐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 책임자인 바바라 페러 박사는 월요일 기자 브리핑에서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2020년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인물에 선정됐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에 따르면 베조스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든 베조스 얼스 펀드에 100억 달러를 기부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부액을 낸 인물 1위에 올랐습니다. 베조스 얼스 펀드는 16개 단체에 총 7억 9,100만 달러를 나눠줬습니다. 한편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인 필 라이트와 그의 아내 페니는 라이트 재단과 오레곤 대학의 9억 달러와 3억 달러를 기부해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첸은 기술 및 시민생활센터에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 4위에 홈디포의 공동 설립자이자 애틀란타 펠컨스의 구단주인 아서 블랭크는 애틀란타에 새 병원을 짓는데 2억 달러를 선물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총기 판매점 브라운헬스의 마케팅 부사장인 라이언 랩은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800만 명이 새로 총기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40%는 여성이며 총기 구입이 가장 늘어난 그룹은 흑인으로 전년 대비 58%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사회에서 총기 구입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조지 플로이드 등 경찰에 의한 사망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총기 판매가 급증한 것은 이미 한 대 또는 여러 개의 총을 소유한 백인, 남성,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고객에 대한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여성과 소수민족에서 총기를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는데 랩 부사장은 대기 주문까지 몰려들면서 전국적으로 탄약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조지아주의 연방상원 결선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좀 줄을 섰습니다. 현재 지금 각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조금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에서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공화당원들이 투표 현장에 나와달라라고 좀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날씨도 좀 쌀쌀하거니와 좀 오후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현재는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을 방문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투표 결과는 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녁 7시에 투표가 마감이 되면 이 마감된 뒤에 기본적으로 오늘 현장 투표한 분들에 대한 결과는 좀 빨리 발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조기 투표한 분들 그리고 부재자 투표한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집계는 좀 늦게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쩌면은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지 못하고 내일 아침은 좀 지나야 선거 결과가 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각 후보들 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나 박빙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 후보가 좀 월등하다 하면은 선거 결과가 빨리 결판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박빙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개표 결과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누가 당선됐습니다라는 확정되는 이 말이 상당히 늦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지아 선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좀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지아주 얘기가 나온 김에
조지아주 주의회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에서 상원의원들이 공개 서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일이죠. 1월 6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개표를 늦춰달라, 미루어달라라는 요청서를 쓴 겁니다. 이 요청한 편지에는 현재 한 18명 정도의 상원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의 주 상원의원들은 총 56명이 있습니다. 56명의 주 상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34명입니다. 근데 그 34명 중에서 18명의 상원의원들이 이 서한에 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개표를 늦춰달라, 이거를 좀 지연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 이번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투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풀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투표 용지와 투표 기계들 포렌식 감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필리처라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2시간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현재 조지아주 의회는 휴회 중입니다. 회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2020년 말로 회기가 끝나고 2021년에 새로운 의원들이 회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회기 시작하는 날짜가 1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저희가 이런 보도를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부드럽게 정권 이양을 할 수 있고 가장 부드럽게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회에서 의회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선거인단을 인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의회에 있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선거인단 인준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거인단은 이래서 누가 돼야 된다라고 재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이 선거인단 명부를 부통령에게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부통령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방법이다. 각 주의회가 움직여야 한다. 이런 보도를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제 오늘 사이에 의회가 열렸었다고 하면 어제 오늘 사이에 의회에서 결의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에 의한 선거인단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이 선거인단을 인정하겠다라고 결의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됐으면 내일 연방의회에서 이게 개표를 할 때 제대로 된 선거인단들이 개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렵게 된 이유가 주의회가 지금 휴회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한, 회기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면은 주지사가 특별 명령을 내려서 이 의회를 소집을 하면 됩니다. 특별 회기를 소집해라. 이렇게 지금 오더를 내려주면 되는 것인데 조지아주 주지사 그렇게 안 하죠, 지금. 뭐 해달라고 졸라봤자 빤하죠. 안 하겠다라고 할 게 빤하죠. 그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국민들의 어쩌고 저쩌고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주의회 의원들은 이거 어차피 주지사가 이거 안 해줄 게 뻔하니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선거인단 개표를 늦춰달라. 우리 주의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전까지 좀 늦춰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합니다. 사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헌법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수정헌법 제12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수정헌법 제12조에 대해서는 법학자들 간의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법 해석을 놓고 헌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12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선거인단 개수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또 나오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인단 개수법이라는 게 없다면 모를까 이 선거인단 개수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정헌법 제12조에 있는 이 부통령의 역할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공화당 쪽에서 온 선거인단 이거 개봉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그 다음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의제기가 있을 수가 있죠. 이의제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원, 하원으로 나뉘어가지고 토론을 벌여서 그 다음에 그 토론 후에 투표를 해가지고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다 거부하겠다라고 해주면 그러면 이제 거부가 되는. 그런데 이 일은 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상원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화당원의 100%가 다 지금 이번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서 한 적어도 4-5명 정도의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임하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들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5명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원에서도 이 투표 결과를 안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의제기하고 상하원에서 투표를 한다 한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느냐. 어차피 이 정당들이 자기네 정당의 당략에 따라서, 당론에 따라서 이 투표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그런 과정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좀 불안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상원의원들 우수수 몰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선거인단 위원회를 조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죠. 이것이 또 되면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하원에서 5명, 상원에서 5명,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5명 이렇게 해가지고 15명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하원의 5명 중에서는 민주당이 몇 명이냐, 상원의 5명 중에서는 또 공화당이 몇 명이 되느냐, 대법관 5명 중에서는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몇 명씩이 배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도 벌써 싸움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위원회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부정선거인가 아닌가, 증거인가 아닌가를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부에서 5만 가지 갈등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내부 갈등과 싸움으로 그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이 특별위원회에서 선거인단위원회가 내놓는 결과물이 과연 진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전한, 믿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 제나 앨리스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 문제에 대해서는 주 의회의 요청도 있고, 그리고 양쪽에서 다 올라온 상황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인단을 인준할 자격이 있는, 권리가 있는 주의회가 판단하도록 주의회에서 둘 중에 어느 선거인단 명부를 선택할 것인지를 어느 쪽을 인준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알려달라라고 주의회로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앨리스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점과 조지아주 상원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한테 좀 연기해달라, 우리 주의회에서 좀 뭔가 조사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라고 요청한 것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주에서는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떤 선거인단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이 헌법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일이니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의회에다가 이것을 돌려보내겠다. 주의회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다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의회에서는 특별 회기를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도 하거니와 다시 모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옳다 결론을 내리고 선거인단을 인준을 해주면 그 인준된 선거인단이 다시 연방에 올라오게 되고 다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서 인준돼서 올라온 선거인단 표를 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경합주 6곳 있지 않습니까? 물론 2개의 선거인단을 보낸 곳은 모두 7개 주인데요. 그 7개 주 중에서 뉴멕시코주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 부주지사 다
민주당이고, 그리고 의회 구성도 민주당원들이 더 많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뉴멕시코는 저희가 지금 예외로 제쳐놓고 나머지 6개 주를 이야기하면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 그리고 네바다, 이렇게 6개 주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조지아주가 먼저 마이크 펜스 부통령한테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펜스 부통령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진행자로서, 이 합동회의의 진행자로서, 사회자로서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논란이 없는 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있는 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표하기보다는 의회가 이걸 확실하게 먼저 정해달라라고 의회의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주에서 만들어지는 선거인단은 주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주정부가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위스콘신주, 이렇게 3개의 주에 대해서만 민주당 선거인단이 공화당 선거인단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조지아주가 16명, 펜실베니아가 20명, 그리고 위스콘신주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총 46명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를 선택하는 선거인단 수가 27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이든 후보를 선택하는 숫자들은 이제 260명대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어떤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에 재선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합주인 6개 주가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공화당 선거인단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총 311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정말 용기 있게 이런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지 이건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최소한 2개 주 선거인단 올라왔는데 둘 중에서 나는 공화당 선거인단 하겠습니다라고 강제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방법보다는 이거는 정말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회가 선택하도록 보내주겠다. 이건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연방 상원들이 지금 뭐 25명의 상원들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연방 상원의 25명의 의원들이 지금 이의 제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우리 좀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인단에 대한 선택은 주의회에서 하십시오, 해서 나한테 다시 알려주십시오 하고 보내고,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들이 요청한 이 의원회, 선거인단 위원회를 만드는 작업은 그거대로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연방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또 주 차원에서, 주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들을 확인해가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포렌식 검사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주 국무부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 명부와 실제 투표한 사람들의 이 매칭하는 작업, 실제로 진짜 유권자들만 투표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가짜 투표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확인 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투표 개표상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포렌식 감사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을 확인해내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어쩌면은 1월 20일 날 취임식이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바로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 경합주인 6개 주에 있는 주의원들, 한 300여 명의 주의원들을 대상으로 줌 미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줌 미팅을 하면서 부정선거, 각 주별로 어떤 부정선거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아미스타드라는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이번 선거 문제를,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줄기차게 추적을 해왔던 이 아미스타드에서 이 줌 미팅을 개최를 해서 한 것이고요. 그 줌 미팅 개최한 장소에 이 피터 나바로 고문이 스피커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조지아주 상원이 용감하게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경합주 6개 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용감하게 누군가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 충분히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부정이 이루어졌고 그 부정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들을 지금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주의회에서 선거인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내일 1월 6일 내일 연방의회에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어제쯤 뜻밖의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박병진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어명은 BJ 팍이라고 하는데요. 이 BJ 팍은 조지아 북부 지검장인데 지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습니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올해죠. 2021년 10월까지 임기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어제 사임이 발표가 됐는데 이 사임할 것이다 라는 보도는 사실 그 앞서서 터킹 포인트 메모라는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 주로 탐사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치 전문 매체인데 터킹 포인트 메모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진 검사장이 사표를 냈을 때 사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직원들한테 보낸 메모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Unforeseen circumstances.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미리 내다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리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도대체 뭐길래 자리를 떠났을까? 이 의혹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진 검사장이 외부에다가 공개한 공식적인 인사말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순전히 그 내부 문서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검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뭐냐면 새로 정권이 바뀔 때 임시로 사표를 냈다가 사표가 반려되면은 다시 복직하는 이런 일들이 좀 전에 있었답니다. 일종의 관례처럼 행해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사표를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1월 20일 날 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딱 진행이 되고 나면 누가 새로 대통령이 바뀌었다 할 경우에 새로 된 대통령이 자신을 계속 신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직서를 냈다가 그랬다가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하면 다시 복귀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1월 20일 날 했어야 하는 것인데 갑자기 1월 4일 날 했단 말이죠. 사임을. 그러니까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빨리 사임을 했을까? 더군다나 지금 내부에서 돈 문건의 메모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져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메모가 있기 때문에 막 궁금증이 막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조지아주에서 지방검사장이 그만둔 게 박병진 검사장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요. 한 명 더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앞서서 먼저 옷을 벗은 검사장이 있습니다. 중부검사장입니다. 조지아주 중부지검장이 먼저 옷을 벗습니다. 찰스 필러라는 지검장인데요. 이 지검장이 지난달 11일 날 옷을 벗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지검장도 그만두고 북부지검장도 그만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MSNBC가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브래드 레펜스퍼거 국무장관과 전화통화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화통화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국무장관을 질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 이거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풀톤 카운티에서 이 테이블 밑에서 가방 꺼내는 거 이 영상이 다 공개가 되고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됐고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실제로 그거 나가가지고 조사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절대 트럼프 편이 아닌 연방검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라펜스퍼거 국무장관한테 한 말입니다. 네가 데리고 있는 이 지검장은 검사들, 네가 데리고 있는 검사들은 트럼프 편이 하나도 아니다는 거죠. 그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트럼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퍼 어토니가 당신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never 트럼퍼 어토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뭐 반 트럼프라고 저희가 번역을 해도 될 만한 표현인데 트럼프 편이 아니라는 거죠. 반 트럼프라는 거죠.
이 국무장관이 데리고 있는 검사들이 그렇다 보니까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근데 MSNBC에서 요 말한 내용을 딱 끄집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을 했고, 결국에는 이틀 뒤에 박병진 검사장이 옷을 벗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것이죠. 뭐 이런 것이야말로 뭐 상당히 악의적인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처음에 박병진 검사장이 사임을 한다라고 최초에 보도를 했던 이 TMP라는 매체, 이 매체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후임자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임자가 남부지검장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장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 검사장 바로 밑에 있는 수석 검사장 보가 검사장이 되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이 북부지방검찰청의 밖에 있는 외부 인사를 새로운 검사장으로 임명해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뭔가 지금 검찰 내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 이 하필이면은 데리고 온 조지아주 남부지검장이 누구냐면은요, 바비 크리스틴이라는 검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이 바비 크리스틴이라는 인물은 군 출신입니다. 조지아주 군사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조지아주 방위군에서 지금 8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위군 소속으로 있고, 지금 현재 현역 준장입니다. 준장, 원스타. 그러니까 군 검찰을 지금 조지아 북부 지검장에 임명을 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지금 음모론에 가까운 듯 내용들이어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지 않았던 것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기 앞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있는 실루엣 사진인데, 그 손가락 끝 부분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무슨 뭐 USMC, 그러니까 US Marine Corps 해병대라는 그 약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라든가, 뭐 아니면 레드라인을 가리킨 거다. 그래서 레드라인, 그러니까 좀 선을 넘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 US 마린 코프, 그러니까 해병대를 이용한다, 해병대를 동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계엄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군부대를 이용해서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들이,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음모론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검사장 인사이동 문제는 저희가 보면 실제로 지금 온건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박병진 검사장이 사임을 하고, 그리고 군 경력이 있는, 그리고 이 바비 크리스틴 이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라크 참전 경력도 있고요, 대테러 전투 참전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성무공 훈장까지 받았던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지금 조지아 북부 지역의 검사장으로 재배치가 됐다. 그리고 조지아 북부에는 이 풀톤 카운티,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이 풀톤 카운티 선거구가 있다라는,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지금 아닌 것 같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맥락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진짜 이 군부대를 동원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의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 헌법에 있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이라는 그 시점을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정선거 의혹들을 일일이 다 그걸 확인을 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선거인단을 새롭게 인준하는 작업에 의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의회 일정이 이번 주에 개원하는 의회도 있지만은 다음 주 중에 개원하는 의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의회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1월 20일이라는 대통령 취임식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헌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각 경합주의 주의회에서는 주의회대로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된 것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검찰들이죠. 이 검찰들, 법무부의 움직임들이 저희 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이 경합주에 있는 지방 검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들을 또 지켜봐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들이 지금 저희 눈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주의 검사장이 바뀌는 이 과정을 보니까 새로 이제 취임하게 될 검사장의 프로필을 보았더니 이 군 부대와의 인연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군을 동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군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를 해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을 위한 대비하는 지혜 지금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들 중에서 혹시 1월 20일 날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이 벌어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은요, 1월 20일까지 만약에 대통령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원래는 1월 20일에 대통령 취임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1월 20일까지 대통령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서열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대통령 서열은 수정헌법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열이 1순위가 연방 하원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 대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월 20일까지 신임 대통령을 선발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20일까지 대통령을 선발하지 못하면 그러면 3월 20일까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서 취임식을 하도록 그렇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 대행을 맡았을 경우에 과연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조사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 대행이 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기에는 지금 명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폭동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 계엄령 선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죠. 물론 지금 내시빌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고 지난 일요일에는 또 포틀랜드에서도 또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가 안티파라든가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폭동을 일으킬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함부로 섣불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명분이 있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헌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나오면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월 20일 전에 이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는 이런 절차가 다 20일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문제라든가 갈등이 없이 대통령 취임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 대행으로 취임하는 이런 초유의 정말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되는데요. 하여간 참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